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에서 첫 번째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페이스북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페이스북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 윤석열 이렇게 찍으시면은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이 나오니까 팔로잉 이렇게 꼭 누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구치소 통신 네, 이걸 하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식을 편지를 아주 빨리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서 네, 딱 꾹 눌러서 윤석열 대통령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님께서 편지 읽다가 울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이제 싸우고 소리 냅시다. 저도 어떻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비게일 님처럼 우리 국민 저항권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블로그를 이제 막 올리다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다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리프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 그래서 올라온 지 14분 만에 이제 이 편지를 제가 읽었는데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뿌띠마미님은 오늘은 윤통이 정조대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꼭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윤석열 대통령 실버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읽어야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왜 현직 대통령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참 간결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추운 거리로 나오신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온 거다. 참 지혜롭고 어질고 뛰어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편지에서 괜찮다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글을 읽으면서 저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대통령,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대통령,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건 대통령,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또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11살 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겹쳐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마트님, 이재명은 제 마음대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 5분 만인가요? 오늘 1분 만에 재판받고 나왔다고 하죠. 아주 마음이 찢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절대로 너는 아니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진짜 100만 분의 1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카톡은 물론이고 우리의 이불 속까지도 들추겠죠. 여러분, 중국이 문화 대혁명 때 모택동이가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낙서하고 화장실에서 정말 별별 글을 다 쓰지요. 그래서 모택동이 중국의 화장실을요, 문은 물론이고 칸막이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문화혁명 그때. 제가 그래서 중국을 꽤 일찍 가봤는데 그때 이제 중국 가이드를 따라서 어떤 분이 급하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변기가 그냥 다 허허벌판 같은데 완전히 공개된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랬더니 여기는 이 북경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문화 대혁명 때에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화장실이 다 오픈돼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외국 공항 같은데 중국 여성들이, 그때는 뭐 중국이 이제 뭐 이 모택동 사후의 일인데도 화장실 문을 막 열어놓고 공항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중국 여성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인 제가 기겁을 했죠. 근데 이게 다 문화 대혁명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에 대해서 반역을 할까봐, 불만을 뭐 이 화장실 같은 데 쓸까봐 아예 벽을 다 없애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의 카톡을 검열하겠다. 이 이재명이의 마인드가 모택동의 화장실 문, 화장실 벽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 올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여러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 네. 우리 이영님께서, 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영원님, 이영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영님도 시를 쓰고 계십니다. 책도 내셨고요. 아, 흰머리 소녀님, 네, 저도 편지 읽으며 눈물 훔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선에 나오시라 했으니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겠지요. 작가님도 건강 잘 지키셔서, 네, 힘을 주세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현수막 이 표현을 윤 대통령,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 뭐 이런 문장도 우리 흰머리 소녀님 이 글을 읽으니까 쫙 떠올랐는데,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우리가 책임진다. 현수막에 이런 거 꼭 올려야죠. 네. 우리 다들 우셨군요. 아유, 네. 썬 정신적 지주님께서 저녁 먹으려다 편지를 읽으며 엉엉 울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결단을 내리셔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님의 외로움, 고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느껴지며 너무 불쌍한 대통령께 미안하고 감사함에도 한 번 울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가 된 거, 우리 보수가, 그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1살 때 아마 보이스카우트로 그 지방에 캠프를 갔을 때 이제 쓴 거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신원이 보세요. 신원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 건강하신지요? 동생 신원이도 잘 노는지요?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밤에는 집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약 3년에서 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점점점 아침 저녁 상을 보면 맛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독서에 취미를 붙였어요. 틈틈이 성경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이만 연필을 놓겠습니다. 1971년 7월 21일 아들 성렬 드림. 참 글씨도 잘 썼죠, 여러분? 아마 이 교회 캠프를 간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스카우트 이 활동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교회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래 희망이 뭐였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후보 때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아마 윤기준 교수님도 연세대학교 자체가 미션스쿨이니까 아마 그렇겠죠. 또 이제 어머님 역시 이화여대를 나오셨고 그래서 연세 이화 분위기가 이제 선교사들이 이 세운 학교고 그래서 목사가 장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글씨도 잘 썼고요. 1971년 7월 21일 그리고 지금은 2025년 1월 17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게 무려 5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쓴 54년 전 그런가요? 그렇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맞네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 이동이 순식간에 됐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줄리아 리님께서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 문화에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또 조인현님께서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수처의 그 권한도 아닌데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이 심사하는데 뭐 나가고 뭐 출석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 저는 이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마음이고 공정과 정의가 반드시 물 흐르는 대로 가면은 저는 올 것이라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치르고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실인가, 이게 모두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자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자신을 그냥 바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 5년 임기 채우는데 연연하지 않고 내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더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진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인가, 이거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해피카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하트를 3개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요,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심사가 이제 내일 2시에 하게 되면은 차은경 판사가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부가 될 경우에 이 구속 적부심 이거를 다시 청구를 할 거다. 근데 이런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저는 이 차은경 판사가 정의의 심사를 영장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양심대로 법대로 했으면 합니다. 보니까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 민사 쪽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요. 이 서부지원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붉은 사법부고요. 붉은 지원으로 소문이 나 있죠. 붉은 판사들. 이런 서부지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넘긴 것은 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어떤 창과 방패도 쥐어지지 않고 열흘을 굶은 맹수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던져준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